안녕하세요. 채용행전사입니다. 본방을 신청하시고 만족하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하여 앞으로는 보험을 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당하는 보험 소비자가 단 한 분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에서 여러분의 돈을 얼마나 갈취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애간장을 태우며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하는 암 입원비 또는 암 일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판매된 어느 보험상품의 용어의 정의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하여 미용상의 처치, 정상분만, 치료 처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인간 독후 검사 등에 의한 입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미용상의 처치나 정상분만 또는 치료 처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인간 독후 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질병 입원비 담보 등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보면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문장에 형용사인 직접적인 또는 직접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보험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핵폭탄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직접이라는 단어가 치료 앞에 놓이느냐 아니면은 목적 앞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온토막이 되기도 하고 반토막이 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10분의 1 토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문장 두 개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철수는 착한 영희를 좋아한다는 문장이고, 둘째는 우리의 착한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는 문장입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 대다수는 같은 문장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장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문장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첫째 문장은 영희는 분명히 착한 사람이나 철수는 착한지 나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둘째 문장에서는 철수는 분명히 착한 사람이나 영희는 착한지 나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서로 다른 두 문장을 같다고 우기는 부류가 여러분 말고 또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판매된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암 일당, 즉 암 입원비 또는 암 입원 금액은 암의 치료를 직접 또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암 입원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읽고 인용하면서 암에 대한 수술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또는 약물 항암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은 암 입원비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 사고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목적 앞에 이치하며 뒤에 있는 목적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할 직접적이란 형용사를 슬그머니 치료 앞에 갖다 놓고는 직접적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치료를 수식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직접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치료 앞에는 이 모든 문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치료에 대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 간접적인 치료, 보전적인 치료, 대체적인 치료, 후유증 치료가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 직접적인 목적을 수식했던 직접적인 단어를 이 앞으로 가져와서 직접적인 치료로 한정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 치료 목적 앞에는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간접적인, 주된, 종된 모든 치료가 다 포함된다. 목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험 약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치료 앞에 치료를 한정할 형용사가 없다면 치료의 범위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보존적인, 대체적인, 후유증 등 포괄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의 어느 판사님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는 애매한 문장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며 고객인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는 문장으로 이미 해석을 해놓고는 뻔뻔스럽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는 문장은 더 이상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을 이렇게 이미 해석해 놓고는 여기서는 더 이상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 해석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은 법원의 사실 신청에 대한 회보에서 기원에서 보내온 사실 제출서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국립국어원에서는 문장의 문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계약이나 약관, 법령 등의 문장 해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러한 문서는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원에서는 순수하게 국어적인 측면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제하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한 경우. 두 번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이 두 문장의 첫 번째 질문이 이 두 문장에서 직접적인 형용사가 수식하는 단어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1번 문장에서는 목적을 수식하고 2번 문장에서는 치료를 수식한다고 답변하였고, 또 두 번째, 이 두 문장에서 치료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문장 두 번째처럼 항상 치료 앞에 위치해야 하는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말 문법 체계상 첫 번째 문장에서 직접적인이란 형용사가 그 앞에 위치한 치료라는 단어를 수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수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는 구성이 다른 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그 뜻과 의미에 있어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4번 문항과 관련하여 만약 이 두 문장이 그 의미와 뜻이 전혀 다른 문장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 문장은 입원한 직접적인 목적이 암의 치료이며 이때 치료 방식의 직간접 여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은 입원한 목적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며 이때 목적의 직간접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약관 규정을 해석할 때 약관에 규정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는 문장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읽고 인용하는 것은 우리말 문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며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서로 보험사들이 약관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가 실수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나 몇몇 판사님들이 임의적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는 문장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는 문장으로 읽고 인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어도 보험료 산출에 기초가 된 예정 유업률을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그에 합당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들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국적 불명의 문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나 판사님들이 행하는 법률 규정 또는 약관의 해석에는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적 불명의 문법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양심을 존중하여 일반 국민인 보험 소비자들도 당연히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이렇게 국적 불명의 문법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 제1항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형법 규정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판사님들이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강탈하고 보험 소비자들을 때려잡을 때 사용하였던 국적 불명의 문법을 사용하여 해석하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해한 사람을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문장이 탄생하고 2억에서 2억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든 보험 소비자들이 모든 법률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대한민국 법률 체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익금 또는 주주배당금 형식을 빌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판사님들은 지금까지 국적 불명의 문법을 사용하여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하는데 일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국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부의 부당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말 문법 체계의 파괴 및 국법 질서 파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처벌 내지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여 부당한 국부 유출을 막고 2억 명에서 2억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든 보험 소비자의 재산권은 물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태방 8탄에서는 암 입원비와 관련하여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암 입원율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무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보험계약 강제 해지, 또한 보험계약
담보 삭제 등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보험 소비자들이 계시면 댓글을 통하여 저에게 사연을 알려주시면 이 보떼방에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만족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보험 소비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